자, 내용 정리하기 전에 용어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있잖아. 무언가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자,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모두 그리고라고 해. and. 뭐뭐이고. 자, 이럴 때는 경우의 수들끼리 뭐 한다? 곱한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 자, 뭔가를 갖다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선택. 자, 이걸 이제 우리가 or 또는이라고 해. 뭐뭐이거나. 자, 요런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들끼리 뭐 한다? 더한다. 요거 하나 명심하고, 자, 오늘 배울 순열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순열. 여러분, 순열이라는 건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하는 거야.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 기호를 P라는 놈을 기호로 쓸 거야. 자, 순서를 정해서 나열한다. 자, 특이하게 수영도나 이런 걸 그리지 않고 공식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7명 중에서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3명을 택하여 나열을 한다. 자, 한번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 보면, 자, 첫 번째 자리에는 몇 명 중에 7명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모셔올 수 있는 거지. and 연속해서. 두 번째 자리에는 이미 한 명이, 자, 여기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맨 마지막 자리에는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자, 한 명을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겠지? 여기도 and니까 연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들끼리 뭐해? 곱한다 이거야.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요 녀석을 우리가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7 permutation 3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예요. 자, 7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순서를 정해 나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실제로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7에서 하나하나 줄여서 몇 개를 곱해? 3개를 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OP2라고 한번 써볼까? OP2. OP라는 건 뭐냐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을? 2명을 선택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5에서 줄여서 몇 개를 곱해? 2개를 곱하는 거 알았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따라서 NPR이라는 건 뭐냐? N permutation R이라는 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뭐를 정한다?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해주는 거야.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N에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지고 몇 개를 곱하는 거다? R개를 곱하는 거다.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OPO라는 놈이 있어, OPO. O permutation O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택해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5명을 택해서 나열을 한다라는 건, 그냥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어때?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OPO라는 걸 직접 계산해보면, 5에서 하나씩 줄여 5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5, 4, 3, 2, 1, 5에서 1까지 하나씩 줄여 곱하게 되는 계산이 나와. 요거를 우리가 5 팩토리얼, 느낌표를 딱 찍고요. 요거를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거야. 자, 이름은 계승이에요. 계승. 자, 5 팩토리얼 이러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5 permutation 5가 되는 거야.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5, 4, 3, 2, 1 이렇게 곱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5 팩토리얼이라는 건 여러분 120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거 많이 나오는 자 값이니까 120 정도는 저 외우도록 하세요.
자, n 퍼뮤테이션 n, npn이라는 건 n명이 있는데 n명을 택해서 나열한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그냥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n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값이 나와준다라는 거. 자, 요 참고는 조금 있다가, 자, 일단 3번을 먼저 봐봐. 제가 어떤 학생들은 이거 고구마 먹은 느낌일 거야.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자, np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n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도 뽑지 않겠다라는 거야. 한 명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학생들은 이거 0이잖아, 0. 빵가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를 한 가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고구마 먹은 느낌이지. 그냥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 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0 팩토리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0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결과값이 1이라는 거, 요거 명심하세요. 꼭.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28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6 퍼뮤테이션 3. 6명이 있는데 3명을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해주는 거야. 6에서 하나씩 줄여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따라서 120이다. 5 팩토리얼이라는 건 5P5지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줄 세우기.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라고? 요 녀석도 120. 자, 4P4. 이거 4 팩토리얼이라고 했지?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24가지가 될 거고. 7P0. 7명이 있는데 한 명도 선택하지 않겠대. 나는 이거 빵인 것 같지만 그 고구마 먹은 그 느낌을 억누르고 얼마라고 써야 된다고? 1이라고 써야 된다고. 0 팩토리얼 역시 얼마? 1이라고 써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참고 4번으로 넘어가 볼게. 여기. 자, 참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빼기 n 팩토리얼.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이 계산하는 스킬인데 한번 참고적으로 봐두세요. 여러분 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지고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곱한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요 n에서부터 1까지 줄여서 곱한 거 있지? 얘를 뭐라고 표현해?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여기에 n 팩토리얼하고 이 n 팩토리얼하고 공통인수니까 뽑아내서 묶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여기에 n 플러스 1 요거 하나 남고 여기서는 n 팩토리얼이 다 나가니까 자, 여긴 마이너스 1이 들어올 거야. 그지? 따라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n 곱하기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6 팩토리얼 마이너스 5 팩토리얼 있잖아. 이 녀석은 요 뒤에 거 이게 하나가 작잖아. 요걸 이용해서 5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로 가면 5 곱하기 5 팩토리얼을 거꾸로 6 팩토리얼 마이너스 5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약간 살짝 어려워지는 거지. 자, 다시 8 팩토리얼 마이너스 7 팩토리얼 여기 하나가 작잖아. 자, 7 곱하기 얼마로 쓸 수 있다? 7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 7 곱하기 7 팩토리얼을 어떻게 쪼개 쓸 수도 있어야 돼? 8 팩토리얼 마이너스 7 팩토리얼 이렇게 쪼개 쓰는 것도 가능해야 돼요. 자, 4번
5 퍼뮤테이션 2, 5P2라는 놈은 당연히 이제 5 곱하기 4인데 이 녀석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이 5 곱하기 4라는 놈은 이 뒤에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붙인 다음에 다시 뭘로 나눌 수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어쨌든 똑같잖아. 그지? 자, 근데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5 팩토리얼이고 요 분모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3 팩토리얼이란 말이야. 근데 다시 3 팩토리얼이라는 건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로 쓸 수 있지. 이 3이라는 놈은 5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지. 그치? 자, 따라서 5P2라는 놈은 일단 먼저 5 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얼마? 5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100%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등급과 아니면 그런 점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n 퍼뮤테이션 r. 자, 먼저 뭐로 시작한다? n 팩토리얼로 시작한다. 자, 분모는 n에서 r을 뺀 n-r 팩토리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 30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값 또는 r값을 구하여라. 자, 1번 7 퍼뮤테이션 r 7pr이 211대 r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7에서 하나하나 줄여서 r개를 곱한 값이 211에. 근데 210이라는 놈은 7 곱하기 30이지? 그럼 7 곱하기 30은 6 곱하기 얼마? 다시 5가 되는 거야. 아, 7에서 줄여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해? 하나, 둘, 세 개의 숫자를 곱한 거니까 이 R값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30번에 2번 N 퍼뮤테이션이 NP가 90일 때 N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 N은 당연히 2보다 자, 크거나 같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 NP라는 놈이 90일 때 N값을 구하는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N에서 하나씩 줄여 몇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야?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이 녀석이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를 자, 2차 방정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90은 0. 자, 90은 9 곱하기 10이니까 이 녀석은 n 곱하기 n 플러스 9 곱하기 n 마이너스 10은 0. 따라서 이제 이때 n값은 마이너스 9하고 10이 나오는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n 곱하기 n-1 이게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야. 자, 90이라는 건 10 곱하기 얼마? 9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값이 두 개가 나올 리는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n값이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요 n값은 요 1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술형일 때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냥 요 상황에서 n값이 10이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3번 np4 n 퍼뮤테이션 4하고 20 곱하기 n 퍼뮤테이션 2가 같대. 이때 n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잖아. 자, n이라는 놈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n이 3이야. 그럼 3명 중에서 4명을 줄을 세워? 그러면 한 명은 뭐야? 귀신이야 뭐야? 어쨌든 그래서 이 n이라는 놈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 np4라는 놈을 일단 한번 적어보면 n에서 하나씩 줄여 4개를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이렇게 자 표현 가능해. 자 20 곱하기 np이라는 놈은 20 곱하기 n에서 줄여서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이 녀석이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자 표현 가능하잖아. 자 n하고 n하고 약분되고요. n-1 약분되고 나면 남는 놈은 n-2 곱하기 n-3이 20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돼. 근데 n-2하고 n-3이라는 건 연속된 두 자연수잖아. 20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5 곱하기 4.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n-2가 5가 되면 될 거야. n-2가 5가 되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n값은 7.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 물론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자, 뭐 서술형이 아닐 때는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답을 자 찾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자, 32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32번 문제 풀기 전에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는 요런 거야. n 퍼뮤테이션 npr이라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먼저 여기 앞에 있는 n 팩토리얼을 요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 그지?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표현이 가능해. 자, 그 다음에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여기에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먼저 n-r 플러스 1에다가 그 뒤에 하나가 작은 놈은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n-r 그 다음엔 n-r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어디까지 곱해간다? 2, 1까지 곱해간다. 근데 여기서부터 1까지 곱한 거를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잖아. 그지? 따라서 요 녀석은 n-r 플러스 1 곱하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32번 r이 1에서부터 n4일 때, n4인 자연수일 때 요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래.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잖아. 자, 첫 번째 좌변 n 퍼뮤테이션 r npr이라는 건 n 팩토리얼 나누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요거 n-r 팩토리얼 이렇게 자 표현이 가능하지. 자, 두 번째 우변을 한번 볼까. 우변은 n-r 플러스 1 곱하기 np r-1 이 녀석인데 이제 계산을 해서 자, 이 위에 거 1번하고 2번이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은 다시 n-r 플러스 1 곱하기 먼저 요거 있죠. 요거 n 팩토리얼 나누기 자 다시 n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발을 좀 크게 자 n에서 뭐를 뺀 거? r-1을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n-r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정리해보면
n-r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 나누기. 자, 분모가 n-r 플러스 1 곱하기 n-r 팩토리얼.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하고 이제 약분해서 없어진다고. 그럼 남는 식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다. 자, 따라서 자, 1번 좌변식하고 2번 우변식이 서로 모양이 어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제 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요런 거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 팩토리얼이라는 건 맨 앞에 6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가 작은 게 5지? 이제 5에서부터 1까지 곱한 것만 남아. 그게 몇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만약에 다시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는 건 n-r 플러스 1에다가 요 녀석보다 하나 작은 거는 n-r이잖아. 이 뒤로는 n-r서부터 1까지 곱한 것만 남을 거니까 요 뒤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3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r이 1에서부터 n 사이의 자연수일 때 등식 npr이 n 곱하기 n-1p r-1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자, 빨리 정리해 볼게. npr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어? 이 녀석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있어. 이렇게 n-r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우변식도 한번 정리해 볼까? 얘는 n 곱하기 자, 먼저 요거 n-1 n-1 팩토리얼 나누기 자,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는 거야. 여기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그래. 자, 적어보자. n-1 빼기 r-1 팩토리얼. 요 녀석이 이제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분모는 어쨌든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n-1 팩토리얼이라는 건 n-1에서부터 1까지 곱한 건데 거기에다가 n이 곱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n 팩토리얼이 되지 않을까? 이 n-1 팩토리얼이라는 건 다시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져 있는 건데 거기다가 n을 더 곱했단 말이야. n을.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자,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분모는 n-1, n-r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제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때?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네. 증명되겠어요? 오케이. 34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OPO라고도 쓰는데 5명 중에서 이 5명을 택해서 나열을 한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뭔가 낭비잖아. 그지?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5 팩토리얼 OPO인데 이렇게 쓰는 건 뭔가 낭비 같아요. 자, 이거 5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 녀석은 120이라고 외우더라 그랬지, 그지? 자, 2번. 5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얘는 5에서 줄여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공식 쓸 때, 자, P
뭐잖아, 그지? 여기에선 이 앞에 들어가는 요 숫자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요 뒤에 들어가는 거는 몇 번, 몇 개를 선택하느냐,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를 정할 때? 순서를 정할 땐 P라는 이러한 퍼뮤테이션이라는 이러한 의미의 기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36번. 서로 다른 9권의 책 중 R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9권의 책 중에서 R권의 책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한다는 얘기야. 책꽂이에다가. 자,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자, 몇 권을 뽑는 거야? R권을 뽑는 거야. 자, 책꽂이에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퍼뮤테이션 순열 P가 되겠지, 그지? 요 값이 얼마라고? 요게 72라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계산을 하고자 하면 9에서 하나씩 줄여서 몇 개? R개를 곱하는 건데 이 70이라는 건 9에서 시작해서 곱해주면 9 곱하기 얼마? 8.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이때 R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남학생이 5명이 있고요. 자, 여학생이 3명이 있어. 자, 모두 몇 명이다? 모두 8명이다. 이 8명을 갖다가 자, 첫 번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8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양 끝에 모두 여학생이 온대. 자, 여기 여학생이 오고 여기도 여학생이 오고 자, 가운데 몇 명을 배열해 주는 거야? 6명을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양 끝에 오는 여학생을 결정을 해줘야 돼. 양 끝에 오는 여학생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여학생이 몇 명 있어? 지금 3명이 있잖아. 이 3명의 여학생 중에서 몇 명? 2명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순서를 정해주는 거. 요게 3P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몇 명 남았어? 뽑히지 않은 여학생 1명과 남은 남학생 5명 모두 6명이 요 사이에 배열이 되면 되겠지? 요 사이에 아주 다정하게 사이좋게 일렬로 쭈루루 자 줄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될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이러한 경우의 수는 3P2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학생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그러면 요 양 끝에 요 2명의 여학생이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해서 2를 더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 근데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맞아 또 이러고 앉아있다 이거야.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 P라는 건 이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순서까지 다 정한 거야, 알겠지? 그 P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3명의 여학생 중에서 이 2명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 순서를 결정해 준 게 3P2고 자, 나머지 자, 6명 가운데에 들어가는 6명을 일렬로 배열한 6팩토리얼 요까지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3번. 이것도 중요하지. 이것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래서 적어도 자, 적어도 한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야. 우리가 이제 일렬로 배열할 때 그 경우를 보면은 양쪽 끝에 모두 뭐가 오는 경우? 남학생이 오는 경우. 자, 왼쪽에 남학생이 오고 오른쪽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자, 오른쪽에 여학생, 왼쪽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 자, 양쪽 끝에 모두 여학생이 오는 경우. 그러면 적어도 한 끝에 남학생이 온다라는 건 요 3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럴 때 구하고 요럴 때 구하고 요럴 때 구해서 더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전체에서 모두 여학생인 경우를 갖다 어떻게 해주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 알았지?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빼버리면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야, 양쪽 끝에 적어도 한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서 이랬는데 갑자기 양쪽 끝에 여학생이 섰어. 그러면 선생님 화내 안 내? 열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한 끝에 남학생이 온다라는 건 적어도 특히 이러한 얘기가 붙었을 때는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걸 빼라. 그러면 적어도 한 끝에 남학생이 온다는 거의 반대는 모두 여학생인 거니까 그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 제외하자. 응? 자, 따라서 자 1번 8팩토리얼에서 2번 양 끝에 모두 여학생이 오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게 중요해, 요게. 이거. 별표 곱하기 100. 자,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뭉쳐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네를 갖다가 아예 그냥 뭉쳐 있게끔 뭐로 만드는 거야? 박스로 만드는 거예요. 박스로. 근데 앞으로 이웃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은 무조건 박스로 만든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명심해야 돼.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학생 이 세 명끼리 이웃한다라고 하면 먼저 여학생 박스를 만드는 거야. 여학생 박스. 그러면 3칸짜리 박스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여학생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학생 박스 만드는 이러한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3팩토리얼. 그럼 남은 5명, 남학생 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박스 하나하고 남학생 5명 모두 6개를 또 배열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하면 자, 여학생 박스 하나 만들어. 자, 3명의 박스를 만드는 거니까 3팩토리얼. 박스 하나하고 남학생 5명 모두 6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6팩토리얼. 자, 그게 연속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6팩토리얼. 이렇게 답이 나와주게 되는 거야. 자, 38번. 남자 4명, 여자 3명,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여자 3명이 이웃한대요. 그러면 먼저 무조건 뭐를 만들어야 돼? 이 여성 동무 박스를 만드는 거야. 여성 동무 박스. 자, 여성 동무 박스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자, 남성 동무 몇 명? 4명. 자, 박스 하나하고 모두 몇 개? 5개.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자, 6 곱하기 120. 자, 따라서 답은 720이 되겠네. 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와. 자, 만약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래는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도 있어.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난 전체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전체에서 여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큰 오산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여학생 3명이 있다라고 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이웃하는 경우야. 근데 2명이 붙어 있고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명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 세 명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갖다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만 빼잖아? 그러면 요런 경우가 섞이는 거예요. 그 절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여학생끼리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다. 아니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편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편이 나오면은 계산 방식을 좀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먼저 그 순서가 이거예요. 첫 번째, 이웃해도 좋은 놈을 무조건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학생끼리 어느들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좋은 건 누구? 남학생이지. 무조건 그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자, 남학생을 먼저 한번 배열을 해볼까?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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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아까 우리 이제 이거 예제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었어. 아까 예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남학생 5명을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그게 5팩토리얼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들이 전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끝 또는 요 사이사이에 여학생 3명을 던져 넣으면 되는 거야. 그 양끝하고 사이에 공간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서 몇 개? 3개를 갖다가 선택해서 여학생을 거기에다가 순서를 정해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야. 6P3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웃해도 좋은 남학생 5명 먼저 배열을 하고요. 양끝 사이사이 공간이 모두 6개인데 그 중에서 여학생 3명을 선택해서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응? 자, 다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큰 코 다친다고. 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양끝하고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던져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40번. A, B를 포함한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요. 자, 일렬로 세우는데,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누구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 거야.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이웃해도 좋은 거 있지? 자, 이웃해도 좋은 놈이 있어. 자, 누구? 남학생들. 이 남학생 4명은 자, 일단 이웃해도 좋아. 자,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남학생을 갖다 배열하고 난 다음에 양 끝하고 요 사이 공간이 몇 개? 5개의 공간이 있는 거야. 이 5개의 공간에 누구를 넣어주면 돼? 여학생 3명을 넣어주면 돼. 공간이 몇 개라고? 5개라고. 그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고? 3개. 이 여학생 3명을 여기에서 자 순서를 정해줘.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지금 이게 여학생이지, 여학생. 여학생은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남학생은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자, 4팩토리얼 곱하기 5P3. 자, 4팩토리얼은 24고요. 자,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60이 되겠네. 따라서 1440 요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2번 봐봐. 2번. 약간 특이한 케이스. 남자 A, B 2명이 이웃하지 않는데. 자, 2명이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2명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둘 중에 하나지. 이럴 때는 이제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갖다가 빼면 돼. 알았지? 우리가 1번처럼 계산을 해도 되고 어차피 두 명이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경우에서 자, 뭐를 빼도 관계없다. A, B가 자, 이유타는 이러한 경우를 빼도 되는 거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 4명, 여자 3명 모두 7명을 나열하는 거니까요. 7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자, A, B가 이웃한다라는 거 먼저 뭘 만들어야 돼? 그치, A, B 박스를 만들어야 돼. A, B 박스.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겠지, 그치? 자, A, B를 포함한 남자 4명이라고 했으니까 A, B 박스로 만들면 남자 2명, 남은 여자 2명 이렇게 몇 명이 더 있을 거야? 4명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박스 하나하고 자, 남은 4명 이렇게 5개를 일렬로 배열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 빼면 되는 거야. 빼면 7 팩토리얼 빼기 2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 가능하겠네. 이 계산해보면 여러분 이거 360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42번 코리아 KOREA의 5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자음은 요 K하고 R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 3개가 모두 모음이 되겠네. 이렇게 O, A, E 요 3개가 이제 모음이 되겠네요. 자,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양쪽 끝에 자, 모두 자음인 경우. 자,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인 경우, 왼쪽에 모음, 오른쪽에 자음인 경우, 자, 왼쪽, 오른쪽 모두 모음인 경우. 근데 적어도 한 끝이 자음이라는 얘기는 요 3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3가지를 갖다가 각각 구해서 그것들끼리 더해주느니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제외해주면 돼? 전체에서 그냥 모두 모음인 경우를 갖다가 제거해주면 되겠지. 자, 다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의 수.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에서 그 반대가 되는 거. 양쪽 끝에 모두 자, 누가 오는 경우, 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자.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얼마? 5 팩토리 되겠네.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와야 돼. 자,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음,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면 가운데 자, 문자가 3개가 이렇게 다시 오겠지? 자, 모음이 모두 몇 개 있어? 모음이 3개 있어. 이 3개의 모음 중에서 자, 2개를 갖다 선택한 다음에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야. 자, 남은 3개를 갖다가 이 안에 배열을 해야 되니까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빼기 3 팩토리얼 곱하기 자, 이거부터 쓸까? 3P2 곱하기 얼마? 3 팩토리얼. 자, 따라서 5 팩토리얼 마이너스 5 팩토리얼은 120이네. 120 마이너스 요거 6, 요거 6이 되는 거예요. 3P는 3 곱하기 2니까 6이지. 66이 얼마? 36.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값은 84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웃한다라는 거. 자, 그거하고 연관을 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 공부할 표현은 교대로야. 교대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을 한다. 근데 남녀 교대로 배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어차피 남녀 뭐 이렇게 서겠다라는 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네? 그 전체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자,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남자를 먼저 배열해.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5개의 공간에 여학생 3명을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학생이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게 남녀 교대로야?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남녀 교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교대로하고 좀 다른 얘기 알았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남녀 교대로 선다라는 건 위치가 정해지는 거야. 위치 고정이야.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설 때 남녀 교대로 서겠다라는 건, 자, 이렇게 홀수 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무조건 남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여학생들이 와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자리를 고정했으니까, 자, 먼저 남학생 요 4명을 요 홀수 번째 자리에 배열을 해주는 거지. 1, 3, 5, 7. 요 홀수 번째 자리에 남학생을 갖다가 일렬로 배열하면 돼.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자리에 여학생 3명을 갖다가 또 배열하면 되겠지. 이거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는 4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돼. 절대로. 교대로는. 자, 이번엔 남자하고 여자가 동수일 때. 자, 만약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남녀 교대로 배열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이번에는 남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자, 배열을 할 수도 있지만 여자들이 왜 우리가 남자 뒤에 쓰냐? 여자가 앞에 서고 싶다 그러면은 여남 이렇게 배열도 가능한 거지, 그지? 즉 홀수 번째에 남자가 오는 경우 3 팩토리얼, 짝수 번째 여자가 오는 경우 역시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따라서 이때는 3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인데 여학생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 녀석도 3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자, 따라서 3팩 곱하기 3팩이 몇 개? 2개가 있게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머리로 한번 풀어보자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있어. 자,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남녀 교대로.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4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2. 자, 한 번은 남자가 먼저, 한 번은 여자가 먼저. 그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44번. 선생님 3명과 학생 3명이 교대로 서서 6인 7각 경기를 하려고 한다.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선생님과 학생의 수가 동수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서는 경우가 있고 학생이 먼저 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치가 고정이 돼. 선생님 3명이 자, 고정된 위치에서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3팩. 학생도 몇 팩? 3팩. 근데 선생님이 먼저냐? 학생이 먼저냐? 몇 가지? 2가지. 자, 곱하면 끝이지. 6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자, 72. 답은 자, 7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4명이야. 선생님이 4명이면은 선생님 자리, 선생님은 무조건 먼저 서야 돼.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이런 순서대로 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홀수 번째 위치가 정해져. 선생님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학생은 짝수 번째 3 팩토리얼. 해서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5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5명하고 학생 3명하고 교대로 설 수 있어, 없어? 설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 머리를 좀 쓰자고, 알았지? 호모 사피엔스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좀 종합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트라이앵글이라는, 자, 이렇게 8개의 철자를 가진 단어가 있어. 자, 자음과 모음을 한번 분리해 볼 거예요. 자음은, 자, T, R, N, G, L. 요 녀석이 이제 자음이고, 자, 모음은 I, A, E. 요게 이제 모음이야. 자음 5개와 모음 3개로 이루어진 단어구나. 자, 만약에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8팩토리얼이 될 거야. 자, 만약에 맨 앞에 T가 오고 맨 뒤에 E가 오도록, 자, T하고 E가 고정이에요. 자, T하고 E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6개의 철자만 가운데에 배열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6팩토리얼, 자, 720까지가 될 거고요. 자, 2번하고 3번은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공부해야 돼. 양 끝에 T하고 E가 온대. 자, T하고 E가 양 끝에 오도록이라고 했으면 T하고 E를 양 끝에 배열을 하는데 순서를 정해줘야 되잖아. 왼쪽에 T가 올지 E가 올지를 자,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양쪽에 T하고 E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에 가운데 6개의 철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 해서 답은 2팩 곱하기 6팩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I나 A나 요 녀석의 모음이지.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되니까 모음 3개 중에서 자, 몇 개를 택하는 거야? 2개를 택하면서 순서까지 정해주는 거지, 그치? 요게 3P2가 되는 거고. 자, 다음은 6개의 문자를 요 중간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3P2 곱하기 6팩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5번.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온대. 아까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걸 빼는 거지. 그럼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반대는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야. 오케이? 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전체의 경우, 자, 1번에서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 4번 요 결과를 갖다 어떻게 해줘?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양 끝에 3개의 모음 중에 자, 2개를 선택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순서를 정해주고 남은 6개를 중간에 배열하는 경우 6팩토리얼을 곱한 게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고 이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웃한다라는 걸 배웠지. 뭔가가 이웃할 때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뭘 만들어? 박스를 만든다 그랬어. 근데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도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거든. 그럴 때는 무조건 그런 녀석들끼리 뭐를 만들자? 박스를 만들자. 박스를. 예전에 이거 모의고사인가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부모와 10명의 자녀가 있어. 대가족이에요. 보기 드문 대가족이지. 자. 근데 10명의 자녀가 자기 형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한 게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동생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모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오도록 잠을 잘 때 부모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오도록 자, 위치를 정해서 잠을 자고 싶은 거야, 이제. 왜? 동생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 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사이의 세 자녀, 이 부모 사이의 세 자녀를 갖다가 뭐로 만들어야 돼? 박스로 만들어야 돼. 얘네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자, 부모 사이의 세 자녀 박스는 모두 몇 칸? 5칸의 박스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5칸의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양쪽 끝에 누가 와야 돼? 양쪽 끝에 부모가 와야 되니까. 자, 부모 왼쪽에 어머니가 주무실지 아버지가 주무실지 자, 순서를 정해야 돼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가운데 세 자리에는 자녀가 와야 되는데 몇 명의 자녀가 있어? 10명의 자녀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 돼? 3명을 선택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야지. 누가 엄마 옆에 잘 건가? 아빠 옆에 잘 건가? 중간에 잘 건가? 그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게 10P3이야. 자, 남은 하나, 둘, 셋, 넷, 5, 6, 7명의 자녀와 이 박스 하나, 자, 모두 8개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게 8팩토리얼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박스, 양 끝, 부모 2팩토리얼. 중간에 10명의 자녀 중에서 선택된 3명을 순서 있게 정해야 돼. 자, 다음에 박스 하나하고 남은 7명 모두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8팩토리얼. 요 녀석을 주르르 곱해서 자,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자, 이웃한다라고 아주 정직하게 나오면 그냥 박스로 바로 만들면 돼. 근데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도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뭐로 만들자? 박스로 만들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번 월드컵 8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열 중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자, W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경우의 수. 자, W하고 P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W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P로 끝난다. 이렇게. W하고 P가 양 끝에 오는 요거랑 다른 거야. 자, 어쨌든 W로 시작해서 P로 끝났대. W하고 P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고 요 사이에 6개만 배열해 주면 될 거예요. 6팩토리얼. 자, 720까지. 자, 만약에 양 끝에 자, W하고 P가 있다라고 하면 W하고 P는 W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6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얘기가 달라. 자, W하고 D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고 싶어. 그러면 W하고 D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고 싶다라는 건 모두 W하고 D, 그 가운데 3개 모두 5개의 문자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거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박스로 만들어야 된다. 자, 양끝 여기하고 여기에 자, 일단 누가 와야 되는 거야? W나 D가 와야 돼. 이거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중간 여기하고 여기에는 자, 남은 6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하죠? 자, 순서를 정해줘야 되니까 자, P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몇 개의 문자가 있어? 남은 하나, 둘, 3개의 문자가 있을 거라고. 자, 박스 하나하고 요 3개의 문자 모두 몇 개? 4개를 다시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이러한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곱하기 6P3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팩토리얼은 2, 6P3은 6에서 줄여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4팩토리얼은 4, 3, 2, 1이니까
24에서 요거 다 잘 계산하면 5760이다. 이러한 결과값을 알 수 있어요. 자,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건 알파벳 같은 경우면 그냥 A, B, C, D, E 같은 문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때 순서를 정해주잖아. 그지? 그 순서에 맞게끔 배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법인데 이 문자를 그대로 쓰면 우리가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에 해당하는 그 순서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하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는데 52번째에 있는 단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A가 첫 번째지? B가 두 번째고 C가 세 번째, D가 네 번째. 위에다 쓸까? 자, A를 1, B를 2, C를 3, D를 4, E를 5. 다섯 번째라고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내 보자고. 52번째에 있는 단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52번째에 있는 단어, 첫 번째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1번을 맨 앞에 놓고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자, 1번을 맨 앞에 놓고 쓰게 됐을 때 나머지 4개 가지고 일렬로 자 배열한 그러한 문자들이 개수로 나올 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24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을 맨 앞에다 놓고 만든 단어들이 몇 개 있냐. 왜냐면 아직 24개니까 52번째가 나오려면 멀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맨 앞에 2가 오는 두 번째가 오는 자, 이러한 단어들이 몇 개 있냐 또 세워주는 거야. 그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몇 개? 24개. 그럼 더해서 48개가 되네. 자, 52번째면 자, 뒤에 몇 개가 더 필요해? 4개가 더 필요한 거지. 아, 3이 첫 자리로 오는 수의 자, 몇 번째다? 4번째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훨씬 쉬워요. 그럼 3이 첫 자리에 오는 첫 번째 수는 3이 첫 자리에 오는 첫 번째 수는 3이 첫 자리에 왔어. 1, 2, 4, 5가 오겠지. 1, 2, 4, 5. 1, 2, 4, 5가 있겠지. 그럼 요 세 개만 자리 바꿔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 3, 1, 2, 5, 4. 그다음에 4가 이제 2 앞으로 오겠지? 3, 1, 4, 2, 5. 그 다음에 2하고 5가 자리 바꾸겠지? 3, 1, 4, 5, 2. 얘네를 이제 다시 뭐로 바꿔? 알파벳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지. 3이 누구였어? C. 1이 누구였어? A. 4가 누구였는데? D. 5는 E. 자, 2는 B.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자,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는 C, A, D, E, B.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순서에 맞는 숫자로 바꿔라. 이게 훨씬 편한 거야, 이게. 자, KOREA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KEORA는 몇 번째 단어인지 구하래. 이거 마찬가지예요. KOREA 요 5개의 문자를 알파벳 순서상의 숫자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자, A가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이 2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2니까 2네요. 그 다음에 K가 세 번째 순서가 되는 거고, 5가 네 번째 순서가 되는 거고, R이 5번째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으면은, 자, 1, 2, 3, 4, 5를 갖다 일렬로 배열할 때, K가 3, 2가 2, 5가 4, 그 다음에 R이 5, A가 1, 3, 2, 4, 5, 1은 몇 번째 숫자인지를 구해주는 거야. 이게 훨씬 낫지 않아?
자, 처음에 이제 3으로 시작한대. 처음에 3으로 시작한대. 그러면 처음으로 3으로 시작하면 이게 몇 번째의 숫자인지를 구하려면은 일단 맨 처음에 누가 오는 경우? 1이 오는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3이 오려면 멀었으니까. 이거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처음에 얼마가 오는 경우? 처음에 2가 오는 경우. 이거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2가 오는 경우는.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럼 2라고 2가 다 왔다 이거야. 2라고 2가 다 왔다 이거야. 그럼 이제 누가 올 수 있어? 3이 올 수 있지, 3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 2지, 3, 2. 일단 3, 1, 3, 1로 시작하는 것도 자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몇 가지? 3, 1 빼고 3개니까 3 팩토리얼 6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 1 다음에는 3,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 3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합해보면 되지 않아? 몇 개 안 되니까? 3, 2, 그 다음에 1, 4, 5. 3, 2, 1, 5, 4. 3, 2, 4, 1, 5. 3, 2, 4, 5, 1. 3, 2, 4, 5, 1 나왔네? 3, 2, 4, 5, 1. 3, 2, 4, 5, 1 나왔잖아. 그럼 3, 2, 4, 5, 1. 자, 몇 번째야? 여기 24가지, 여기 24가지, 여기 6가지, 그 다음에 요거 몇 번째, 요거 4번째야. 4번째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요 K2ORA라는 놈은 몇 번째 단위냐면 24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58번째가 되는 거죠. 뭐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그냥 숫자 가지고 하는 게 훨씬 그래도 뭐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쉽다 이거야. 응? 자, 50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4자리의 정수를 구해라. 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하나하나 경우를 따져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정확하긴 해요. 좀 이해도 쉽고. 자, 일단 4자리의 정수를 만들 거야. 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4자리의 정수를 만들 건데 조심해야 될 건 요 첫 번째 자리, 1000의 자리에는 반드시 자, 뭐를 제외해야 돼? 0이라는 놈을 제외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을 빼고 자, 몇 개? 5개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부터는 다시 0 쓸 수 있죠, 그죠? 요 5개 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을 거니까 그 다음에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5개 중에 또 하나 썼으니까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3개 중에서 해서 연속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곱하게 되는 거야, 그지? 자, 따라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이거 얼마니까? 5, 4, 20, 6, 5, 30, 300개가 되겠네요. 300개의 정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4자리의 짝수. 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일단 이 4자리의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라는 놈은 자, 요 1의 자리가 짝수일 때 짝수인 거지, 그치? 자,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줘야 돼. 만약에 자, 1의 자리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서 자, 풀어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1의 자리가 0일 때는 자, 0을 빼고 나면 1, 2, 3, 4, 5 요 5개의 숫자를 갖다가 요 3개의 자리에 순서를 정해서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5P3 이렇게도 쓰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그냥 각각 따져보자 이거예요. 여기 몇 개? 여기 5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얼마일 때? 1의 자리가 2일 때도 짝수야. 2일 때도 짝수야. 근데 여기는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자, 1의 자리가 2고, 자, 일단 0이 오면 안 돼. 그럼 1000의 자리는 1, 2, 3, 4, 1, 3, 4, 5.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4개 중에 하나. 자, 0을 못 쓰니까, 자, 1000의 자리에는 0을 제외를 했지만, 자, 나머지 100의 자리부터는 0 써도 가능해. 이 중에서 뭐 하나 썼을 거니까, 다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자, 똑같이 1의 자리가 얼마일 때? 4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1의 자리가 4일 때, 일단 1000의 자리에는 0 쓰면 안 돼. 그럼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그럼 뭐 하나 다시 썼겠지, 그지? 0 써도 되지? 자, 그러면 100의 자리는 다시 4개 중에서. 자, 10의 자리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거 플러스 4 곱하기 3인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자, 따라서 60 더하기 48 곱하기 2가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은 15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52번 5개의 숫자 0, 1, 2, 3, 4 5, 5, 5, 5, 5는 아니야. 요건 아니에요.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모두 써서 5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32,000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32,000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는 첫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첫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자, 첫 자리에 3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요 세 가지의 경우가 32,000보다 모두 작겠지, 그지? 그러면 첫 자리에 1이 오는 이러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팩토리얼 24가지. 자, 첫 자리에 2가 오는 이러한 경우의 수 4팩토리얼 24가지.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3하고 1이 오는 경우도 누구보다? 당연히 32,00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차례대로 3하고 2가 오는 경우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0, 3, 4 중에 자 하나가 올 거니까 당연히 32,000보다는 무조건 커지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걸 더한 거야. 4팩 더하기 4팩 더하기 3팩. 자, 24 더하기 24 더하기 6이니까 24 더하기 24 더하기 6은 54가 되겠네. 그지? 54번 x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d일 때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자, 이 x, a, b, c, d, e라는 놈이 자, 자기 자신하고 같은 거 a, b, c, d, e 중 하나와 만난다라는 소리야. 자, 정역과 공역을 같은 놈으로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문제는 F의 A가 아니래. 자, A는 A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한 번 만난 놈은 다른 놈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딱 보면 알지? 자, 우선 자, 이 A라는 놈은 A를 제외하고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놈은 상관이 없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B와 만나든 상관이 없어. A만 그런 거예요. A만. 근데 A가 누구 하나를 만났어. 그럼 A가 만난 놈과는 다시 만나면 안 되니까 이 B라는 놈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자, C는 A, B가 만난 놈을 제외한 3가지. 자, D는 2가지. E는 불쌍해. 1가지. 선택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몇 가지야 요거? 6 곱하기 16이니까 90
6가지가 되겠네. 자, 답이 96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